자, 58번 그거 좀 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의 난이도 높은 문제를 오늘 좀 더 하자. 알겠죠? 더 하고. 그 다음에 등차 등비 수열 기본적인 것 좀 정리해 드릴게요. 58번 보세요. 자, 5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이 있는데 그 A라는 점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탁 내려서 요 E라는 점을 잡고 그 다음에 C가라고 하면 여기죠. 요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각 볼래? AFC라는 각을 찾아볼래요? AFC는 요걸 셋다라고 할까? 그럼 요 각이 셋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요까지 주어졌죠. 그리고 외접원 삼각형 CD 있잖아. CDE 요 녀석 얘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문제에서 5√2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랬을 때 다음 AFE는 얘죠. 얘 요거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해야 될 것이 뭐 다 바로바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자, 우선은 평행 사변형을 이용해야겠죠. 자, 솔루션 갑니다. 평행 사변형이라는 얘기 때문에 무엇이 보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얘랑 얘가 평행하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평행하잖아, 그지? 그러면 평행 사변형에 요거 두 개 합이 파이면 요렇게 두 개 합도 파이죠. 그래서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우선 요거 캐치 되겠니? 그러니까 평행 사변형의 이웃하는 각의 합은 요거 두 개 180도죠. 그지? 그럼 요렇게 합도 180도겠지.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면, 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요 길이를 쌤이 A라 할까? X라 할게. X라고 하면 사인 법칙으로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외접원의 지름길에다가 10루트 2에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차피 사인 세타랑 같죠. 그래서 10루트 2 곱하기 10분의 루트 10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10은 약분되고 2루트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길이는 잘못했네. 잠깐만요. 시작부터 왜 이래? 이거 코사인이구나. 미안합니다. 사인인 줄 알았다. 다시. 자, 정시해라.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얘가 10분의 루트 10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가 루트 10분의 여기 1이고, 여기 3입니다. 피타고라스.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3을 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6루트 5다.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x값이, 요 값이 6루트 5입니다. 이거 왜 구했냐고? 얘 알고 얘 알면 이제 얘 알잖아. 그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적당히 마련해 놓은 거야, 우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반의 문제를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있다는 것은 요 각도 안다는 거죠. 요 각을 알파라고 할게. 이 각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10이잖아. 되니? 그래서 자, 두 번째 사인 알파를 구해볼까? 사인 알파는 2r분의 a잖아. 그지? 2r분의 10이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지름 길이 10루트 2분의 10을 해버리면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오라라? 2분의 루트 2라고?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라고? 45도네. 알겠지? 그래서 알파라는 각은 4분의 파인데 요거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요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 이해가니? 맞죠? 평행사변형이잖아. 얘들아,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엇각으로 갖게 됩니다. 알파가. 이렇게. 알겠죠? 평행사변형이 그렇죠. 됐니? 그래서 요 각을 각 ABE로 자, 이렇게 가지고 가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반에 요거 직각이지? 직각이고 이게 45도잖아? 이거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야. 그걸 캐치하시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 세타라는 각 보이지? 요 세타라는 각에 뭐가 주어져 있다? 코사인이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조선 하나 내립니다. 얘들아, 여기서 수선의 발 한번 내려볼래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지? 됩니까?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이 일족간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이 루트 10분의 1인 겁니다. 알겠죠? 루트 10분의 1이죠. 루트 10분의 1. 그래서 요 길이를 루트 10a라고 잡고 요 길이를 그냥 a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요 높이는 3a가 되겠죠. 따라옵니까? 어렵대. 이거 어려운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 직각이등변. 그러면 요 각도 45도가 맞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거든. 1대 1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도 3a예요. 요 길이도 3a고 요거는 3루트 2a. 요까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집중. 얘가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3a이면 이쪽도 3a죠. 이등변이니까. 그래서 요 마지막 길이가 2a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그러면 요 길이 있죠? 얘들아, 요 길이를 잘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녀석이 얘랑 같다 하면 a가 나와. 알겠지? a가 나오면 이제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됐나요? 요 색칠된 삼각형은 밑변이 4a이고 높이가 3a니까. 되겠지? 작도를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길이 구하는 겁니다. 이 길이. CD 길이 구하는 거야. CD 길이. 됐니? 자, CD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D 길이를 쌤이 B라고 하자. 근데 그냥 이렇게 하자. 얘들아, 요 길이가 저기 있네. 6a죠.
요 6의 1로 하고 구해버릴게. 되나요? 그래서 이 각으로 하셔도 되고 이 각으로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돼. 알겠죠? 어차피 각이 두 개나 있잖아. 근데 얘가 지금 몇 도? 4분의 파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녀석으로 하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코사인 법칙 갑니다. 요걸 6의 1로 두고 자, 그러면 100은 이거 제곱 36에다가 5를 곱하면 180이죠. 180 더하기 요거 제곱 36a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루트 5 곱하기 6a 그리고 코사인 45도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알겠지? 그러면 얘는 36a의 제곱에다가 얘가 2분의 루트 2거든? 그러면 2 약분해주고 여기 루트 2 곱하면 마이너스 36 루트 10a가 되고 이렇게 넘어오면 플러스 80은 0 요까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4로 약분하면 9a 제곱에 마이너스 9 루트 10a에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거든.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a 값이 네, 3분의 루트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니? 네, 중간과정 생략할게요.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3분의 루트 10을 여기 넣어. 그러면 A 값이 요거가 나옵니다. 어쨌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넓이 가자. 자, 4번 마지막 저 넓이. 내가 원하는 넓이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A 곱하기 3A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6A 제곱인데 A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제곱으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9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0이 답이 나옵니다. 자, 답은 1번이에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진짜 다 써야 돼. 알겠지? 내가 아는 걸 싹 다 써야 됩니다. 사인 법칙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도까지 해서 각 골라내고. 근데 이게 어려워.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어쩔 수 없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거니까. 왜냐면 요걸 구하라 했거든. 하필 얘를 구하라 했거든. 그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여기 작업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걸 할 거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60번으로 갑니다. 고난도입니다. 자, 여기 고난도 기출은 정답률이 10% 정도 미만이 되는, 그지? 10% 이하 정도 되는 문제들만 모은 거거든. 자, 어렵습니다. 문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BC를 지름. 얘들아, 여기 지름이 돼. 지름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자, 근데 뭔가 되게 삼각형이 두 개가 그려진 느낌 들죠?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요 상태거든. 근데 BC랑 D랑 같대. 얘들아, 여기 BC랑 D랑 같은데, BC가 지름이라고 했죠, 지름. 그지? 그럼 이것도 지름 아니야? 그지? 원위에서 현 했는데 제일 긴 게 지름 아니야? 더 이상 긴 게 없잖아. 요것도 지름인 거야, 지름. 둘 다 지름입니다. 그러면 D도 지름, BC도 지름이니까 여기는 중심이 되겠죠. 그지? 서로 다른 두 지름은 당연히 중심을 지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 BF 길이하고 C랑 같대. 쌤이 표시할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답니다. 알겠지? 작은 길이 두 개가 같대. 자, 그 다음에 각 CAE 찾아볼래요? CAE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각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세타가 주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길이 구해야 돼. 알겠죠? 너무 뭘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뭘 구하라 그런다, 그치? 하여튼 그런 생각 합니다. 자, 요거는 4가 되고요. 문제에서 얘기했거든? 자,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거. 바로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얘입니다. 그지? 아닌 것 같지만 그래, 맞아. 그지? 그래서 삼각형 ACE 요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얘가 지름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세타에 관한 사인을 안다는 것은 요 길이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각과 대변이잖아. 외접원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C2는 외접원의 지름 길이 4에다가 요 끼인 각에 대한 그 마주보는 변의 각에 대한 사인 값 4분의 1을 곱하면 얘가 1이 되겠죠. 아, 요 길이는 1입니다. 됐나요? 그럼 자동적으로 요 길이도 1이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반지름 길이가 2잖아, 그지? 그럼 요 길이도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쪽 길이가 얼마가 돼요? 요 길이는 이제 2가 되겠죠. 요런 상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캐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캐치 안 되면 조금 힘든데 보조선 끊습니다. 도형의 핵심은 보조선. 얘들아 요렇게 하나 이어볼래? 요렇게 요 두 점을 이어볼래? 자, 이으면 잘 보세요. 얘들아 요게 보여야 돼. 요 각이 세타잖아? 그러면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 각입니다. 세타. 여기까지 가니? 됐죠?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래.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지름이라 그랬죠?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뭐라 그랬죠? 똑같이 지름이라 그랬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요렇게 선분을 하나 더 이어볼까? 요렇게 현 하나 볼래? 요래 현을 이으면 자,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도형이 좀 그래요. 얘들아,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잘 봐.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니? 요렇게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나비 나왔죠, 나비. 나비 기억나? 기억납니까? 제가 나비 기억하라 그랬잖아. 원이 요렇게 있고 여기 점 4개가 있죠, 이렇게. 덩 해서 이렇게 그으면 이 나비가 뭐 한다고? 닮았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나비가 이게 정중앙의 점이 봐봐. 중심인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요 길이 지금 같죠? 요 길이도 같죠? 그러면 이 나비가 합동이 됩니다. 보이십니까? 되나요? 그래서 합동이 됩니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정확하게 나비 모양으로 합동이 되거든? 그러면 이 길이도 1인 거야. 합동이니까. 그럼 발에 요 길이도 1이고 얘들아 요 길이도 1이지? 그러면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도 같아. 적어드릴게. 현의 길이가 같죠? 요거 1이잖아. 얘도 1이잖아. 그러면 현의 길이가 같으면 그 현에 대응하는 원주각도 같습니다. 요것도 세타입니다. 알겠지? 대충 따라오겠니? 그러면 얘가 세타면 있잖아. 또 봐야 돼. 요 각이 세타입니다. 내가 저거 찾아내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저 각이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적고 갈게. 현의 길이가 현이 같으면 대응하는 원주각도 같습니다. 요걸 내가 아까 쓴 거죠. 되겠지? 그래서 여기 세타까지 나왔죠.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구하려는 길이, 저 노란색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중심을 내가 이렇게 딱 잡고 요거 반 잡은 거죠. 반 딱 잡아서 여기를 갖고 둘 다 1이면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될 이 길이가 K입니다. 문제에서 K라고 했거든. 되겠지? 문제에서 K라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 지금 이가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발에 요 길이는 뭐겠니? 요 길이가 얘잖아. 자, 요렇게 이었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 2겠죠.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2입니다. 되겠니? 자, 이 상황에서 나는 요 K를 마지막으로 구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짜증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답은 나오거든. 근데 얘들아 요 길이를 x라 잡을게. 요 길이를 x라 잡고 우선은 중선 정리가 한번 쓸게요. 중선 정리로 하면 제일 깔끔하거든.
알아나래. 중선 정리가 이렇게 중점을 잡죠. A, B, C의 중점을 잡았거든. 요렇게. 그때 요렇게 이은 중선 있잖아. 얘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몇 배? 2배였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알면 이 문제가 되게 깔끔해서 우선 이거 소개해 드릴게. 그래서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입니다. 알겠지? 요거 쓰면 이 문제가 좀 깔끔해서 우선 이거 깔끔한 걸로 설명할게.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2배거든. 알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는 2배의 k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탁 쓰면 우리의 x제곱이 지금 x제곱이 2k제곱의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할 수가 있어.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잘 봐. 코사인 법칙이 들어갑니다. 자, 요 삼각형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 할 거야. 여기서. 알겠지? 왜냐면 세타에 관한 사인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도 잡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합니다. 그러면 1은 x제곱 더하기 k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k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사인이 4분의 1이잖아. 4하고 1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15에서 요 값이 4분의 루트 15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됩니까? 됐지?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x가 뭐였어? 여기 제곱이 얘잖아. 그러면 x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루트.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x를 전부 다 k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치? 자, 그거를 여기 쓸게요. 3번 계산 과정 쓸게요. 자, 여기 x제곱 대신에 얘를 넣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k제곱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대신에 요걸 넣을 거야.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k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k 있고 그리고 얘까지 있습니다. 4분의 루트 15 근데 그 값이 1이라고 했죠. 미치겠지, 그지? 근데 어쩔 수 없다. 어려운 문제라서. 그나마 이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고 넘어가자. 그지? 그러면 요렇게 넘어오면 3k제곱의 마이너스 3은 2루트 2k에 루트 k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루트 15가 되거든. 요거를 제곱하시면 돼. 그러면 답이 그냥 나와. 알겠죠? 얘를 제곱합니다. 됐지? 그래서 제곱하시면 9k의 제곱에 마이너스 18k 4제곱이죠. 4제곱에 18k의 제곱 플러스 9는 16분의 요거 약분 좀 할게. 요거 이렇게 약분할게. 요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2분의가 되겠죠. 그리고 15에 k 4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정리가 딱 됩니다. 됐지? 그래서 2 곱하고 나머지를 넘겨야 돼. 18k 4제곱에 마이너스 36k 제곱 플러스 298은 15k 4제곱 마이너스 15k 제곱이고 넘어가면 3k의 4제곱에 마이너스 21k의 제곱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적어봐리. 적어보세요. 맞네요.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약분하면 k 4제곱 마이너스 7k의 제곱에 플러스 6은 0이거든.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k제곱은 얼마? 6이 나옵니다. 그 답은 6이야. 알겠지? 얘들아 이거 우리 지금 뭐라고? 킬러. 알겠지? 정답률 10%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엄청 더럽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그치? 그걸 경험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저딴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를 이제 그죠? 중선 정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쪼개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막 해야 되거든. 근데 좀 귀찮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중선 정리를 알아두시면 좀 깔끔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미치겠다, 그지? 이거 솔직히 좀 힘들긴 해. 근데 한번 해봐. 어려운 것도 봐야죠. 자, 우리 하나 정도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한 개 한 개 너무 뒤다. 61번은 할만해. 얘들아, 61번은 괜찮아. 요거는 좀 최근에 나왔던 그 킬러인데, 요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것도 많이 틀렸어요. 한번 보세요. 와를 뻑뻑거리는 거 시켜 죽겠네 이거. 자, 문제 같이 읽자. 얘들아, 바로 BC 길이 보이지? BC 길이 바로 쓰자. BC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CD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 2.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원 하나 보이고 원 두 개 보이죠? 얘들 둘가 지금 외접하고 있습니다. 외접. 그 다음에 BCD 찾자. 얘들아, 코사인 세타라고 쓰고 BCD가 요각입니다. 요각. 되나요? 요각이 세타인데 요거 주어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이제 첫 번째 줄까지죠. 자, 그 다음에 얘들 반에 AC를 몇 대 몇으로? 봐봐리. 얘들 문제 잘 보면 요게 지름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디. 이거 지름이야. 그 다음에 얘도 지름이야. 지금 이 선은 원의 지름을 자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요 점이 E인데 AE 대 EC가 1대 2래. 알겠지? 그래서 AE 대 EC가 1대 2라고 했어. 알겠니? 그러면 요 원의 지름과 이 원의 지름이 몇 대 몇? 1대 2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요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점 보이지? 얘들아, 요 점하고 요 점 만나는 점이죠. 이 사각형이 만나는 점을 잡아서 요 길이 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거 B를 줬어. 그 네 번째 줄 보입니까? P1, P2 대 Q1, Q2. 요 B가 얼마? 3대 5 루트 2다. 이렇게 B를 줬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ABD. 그래서 내가 이걸 그을 거야, 이렇게. 얘들아, 이걸 그을 거거든. 그때 이 ABD 넓이가 문제에서 2랍니다. 2. 알겠지? 그랬을 때 요거 더하기 요거 구해보래. 되겠나?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B 더하기 AD가 됩니다. 되나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할 거야.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면 요 길이를 A라 둘 겁니다. 요거를 B라 둘게. 되니? 자, 차근차근 얘들아, 우리의 논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AB 길이를 A라고 두고 AD 길이를 B라고 뒀죠. 그랬더니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여기 있죠. 문제에서 2라 그랬잖아. 아, 그러면 넓이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 요각 있죠? 요각을 찾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쌤이 요거를 세타라고 했는데 요걸 알파로 좀 바꿀게. 구분 짓기 위해서. 여기 알파 할게요. 올 거야. 알파. 그게 그이잖아, 어차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각을 베타로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래. 얘들아, 봐봐. 내 논리를 한번 받아들여 볼래? P1, P2랑
Q1, Q2에 B가 주어져 있죠, 여기. 알겠어? 그러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은 얘죠. 그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은 얘죠. 됐지? 근데 이 원과 이 원의 지름 길이 B가 얼마라고? 1대인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이 원의 외접원과 요 각하고 요 길이는 엮이죠, 세 개가. 그지? 다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각에 대한 값과 이 길이, 대변의 길이와 얘 외접원은 엮이잖아. 그지? 근데 외접원의 지름 길이 B가 1대2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B도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알파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럼 베타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제가 이해갑니까? 안 됩니까? 되겠지? 한 번만 다시 해야 돼. 진짜 이게 보여야 돼. 여러분, 바로 이 각하고 사인 베타분의 P1, P2는 외접원의 지름 길이죠. 사인 알파분의 Q1, Q2는 외접원의 지름 길이잖아. 근데 외접원이 1대2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어. 지름 길이의 B가. 그 다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B도 여기 얘기해줬죠. 그러면 그걸 잘 엮으면 이 값도 알잖아. 사인 알파 알 수 있죠. 사인 알파. 그러면 사인 베타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되겠니? 자, 갑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 있죠. 원의 반지름을 R1하고 R2로 할 건데 R1하고 R2 요 값이 1대2라고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대. 되나요? 그쵸? 그러면 얘들아 바로 해도 되겠니? 사인 알파는 외접원의 요게 R2대. 얘들아 이쪽이 R2죠. 그래서 이 R2분의 Q1, Q2죠. Q1, Q2. 됐죠?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이 R1분의 P1, P2가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얘랑 얘의 비율 봐봐. 얘들아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요게 2대 1이잖아. 오케이? 얘들아 보이니? 요거 대 요거는 고전 쓸게. 이 R2분의 Q1, Q2 대 이 R1분의 P1, P2 요렇게 될 거잖아. 근데 2는 되고 비율이니까 요거랑 2대 1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여기 있네. 이거부터 쓸게. 5루트 2대 얼마? 3이잖아. 그래서 결국 2분의 5루트 2대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 알파를 알면 사인 베타는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비율을 아니까. 됐지? 그래서 이제 3번 우리의 사인 알파를 구할 거야. 여기서. 그러면 코사인이 어차피 음수라도 비율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3하고 1이면 이게 2루트 2가 되거든. 따라서 사인 알파 값이 3분의 2루트 2가 되죠. 됐지? 그러면 요거에서 요 비율 그대로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다 2 곱할까? 그러면 5루트 2대 6이죠. 요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사인 베타를 구하죠. 따라서 우리의 사인 베타는 3분의 2루트 2라는 사인 알파 값에다가 요거 분의 요거 곱하면 되잖아.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5루트 2분의 6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슉슉 약분하고 슉슉 약분해. 여기 2 남겠죠? 그럼 5분의 4가 나옵니다. 됐나요? 오케이. 베타에 관한 사인이 나왔어. 그럼 우리 아까 기억나? ABD 넓이 있었지? 거기 대입할 거야. 그래서 삼각형 ABD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베타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5분의 4를 했는데 이 값이 2랍니다. 그러면 AB의 곱은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됐지? 자, 시간은 나왔죠? 하나만 더 잡아내면 돼. 얘들아 봐봐. 문제 봐봐. 안 쓴 거 있디?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손도 안 댄 게 있죠. 뭐?
이 길이, 이 길이. 나 손도 안 댔대, 이거. 그죠? 이거 왜 얘기했겠노? 얘들아, 이거 왜 얘기했겠노? 이거 왜 얘기했겠노? 그걸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 3이라는 길이와 이 2라는 길이가 있고, 이 각도 알지? 지금 이 각 알지? 이미 여기 있잖아.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요 길이 보여? 요 BD 길이 보여? BD 길이가 위의 삼각형하고 아래 삼각형에서 공통이죠. 코사인 법칙으로 엮으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다시. BD 길이가 위아래 공통이죠. 그래서 4번. BD 길이는 두 삼각형의 대각선인데 얘가 삼각형 ABD와 삼각형 CDB에서 공통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위아래 엮어버릴 거야. 엮어버릴 거야. 되겠지? 그래서 D 길이 있죠? 얘들아, D 길이의 제곱은 밑에서부터 할게. 이 삼각형에서 얘 제곱은 이 말이죠.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 코사인 알파 여기 있는데요.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할 겁니다. AB로 할 거야. AB로. 그럼 BD제곱은 AG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뭐가 된다? 코사인 베타거든?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잘 봐. 얘들아, 조심해야 돼. 코사인 베타는 사인 베타가 여기 있잖아. 5분의 4니까. 이렇게 직각해서 베타 할 거고 얘가 5분의 4고 여기 3이죠. 근데 진짜 요 문제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얘들아, 문제 봐봐. A 봐봐. 이 각 봐봐. 누가 봐도 둔각이죠. 그 심지어 문제 나와 있대. 90도보다 크다 그랬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베타는 5분의 3이라고 하고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지? 요거 마지막에 조심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5분의 3을 턱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5분의 6 AB가 되고 그것은 요 값을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6이니까 9에다가 4도 하고 6도 하면 얘가 19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근데 얘들아, 이거 뭐야? AB가 5라. 그치? 요게 5야. 요게 5.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여기 약분되고 6이 넘어가면 13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 뭐 구해야 되게? 얘들아, 우리 뭐 구해야 되게? A 플러스 B 구해야 돼. 그럼 얘를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해서 이게 13이거든? 그럼 요 값이 지금 5잖아, 5. 되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딘가에서 계산이 하나 틀렸거든. 잠깐만. 어딘가에서 계산이 하나 틀렸다. 이게 17인데 왜 19? 봤니? 다 봤죠?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11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11 이렇게 되거든. 변형했죠. 근데 요게 5잖아. 요 5.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21이거든. 그러면 A 플러스 B는 루트 21이 되겠죠. 그래서 답입니다. 됐나요? 답 1번이에요. 해볼만 하니? 나쁘진 않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핵심 다시 한번 얘들아,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하대. 이 원과 이 원의 지름 길이 비가 1대2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 요 길이의 비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과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 길이 비가 1대2잖아. 근데 이 길이의 비도 줬죠. 그러면 사인 요각과 사인 요각의 비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각 때문에 이 각을 줬거든. 그러면 결국 얘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 알아내서 넓이 공식 엮어주고 위아래 코사인 법칙 엮어주면 식이 2개 나와서
답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킬러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니다, 우리 4시 반에 시작했지. 아, 내가 시간에 착각했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래 어리버리되고 있노? 시간에 착각했다. 난 4시 시작한 줄 알았다. 4시 반에 시작했는데 하나 더 해둡니다. 잠깐만요. 같이 하나 더 하자. 얘들아, 거기 62번 해보세요. 62번 요거는 할만합니다. 요거는 조금 낫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그러면. 착각했다. 오늘 왜 이래 어리버리되고 있노? 야, 이제 한 이맘때쯤이면 무슨 시기인지 알고 있니, 혹시? 뭐? 지금 1월 한 중순쯤 되잖아. 곧 있으면 이제 정시 발표 나죠. 내년 이맘때쯤이면 여러분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웃을 일이 아이가? 미안. 자, 웃지 않을게요. 나중에 알고 있니? 수시 원서는 9월에 내죠. 9평 치고 냅니다. 9평 치고 항상 그래. 그래서 9평 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시 원서를 냅니다. 9평 치고. 그래서 내가 6평도 치고 9평도 칠 거 아니야. 그래서 6평도 쳐봤고, 물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도 다 치겠죠. 근데 사실 6평하고 9평이 약간 진또백이잖아. 얘들이 평가원에서 내는 거고, 나머지는 평가원에서 안 내죠. 교육청에서 냅니다. 그지? 그래서 웃긴 거 하나, 3월하고 4월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에 기반해서 냅니다. 교육청 사람들이. 문제를 창조할 수 있겠니, 그 사람들이? 창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거 그냥 변형합니다. 알지? 그러다가 갑자기 6평에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뉴 문제가 나옵니다. 신상품들. 그래서 요 신상품이 나오면 7월하고 8월 모의고사에도 그 신상품 변형해서 좀 공부하고 9평에도 신상품이 또 나오죠. 그래서 6평하고 9평의 성적을 보고 내신에 비해서 월등히 모의고사가 좋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시 원서를 과감하게 상향을 하죠. 상향. 알겠지? 그 다음에 과감하게 상향함과 동시에 그거 알고 있니? 면접을 수능 치고 가는 학교가 있죠. 들어봤죠? 면접을 수능 전에 가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면접을 가서 합격하면 수시 납치죠. 그지? 수능 암만 잘 쳐봐야 저번에 모의고사 유튜브 보니까 수능 1개 틀렸는데 수시 납치된 애 있대. 서울대 경영도 갈 수 있는 애인데 얘가 연세대 어디 내가지고 갔더라고. 납치입니다. 납치죠. 면접. 근데 내가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네. 그러면 이 면접을 수능 전에 가는 걸 안 내면 됩니다. 알겠지? 면접을 수능 이후에 가는 걸 내는 거죠. 이게 공격적인 수시 내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6개, 예를 들면 이래. 내 내신이 3.0이야. 예를 들어 치자. 예를 들게. 3.0이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는 때려 죽여도 못 냅니다. 원래. 알겠죠? 내가 보기엔 대구여고 정도면 3.0에 대구여고다. 그러면 경희대까지 낼 수 있다. 알겠죠? 학교마다 달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지? 해와여고다. 3.0이면 경희대까지 낼 수 있죠. 해와여고랑 대구여고는 비슷하게 보니까. 근데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3.0이면 때려 죽여도 못 냅니다. 그래서 상향 6개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고려대. 그치? 3.0으로 고려대를 내고 있다. 연세대 이렇게 내는 거죠. 그치? 왜? 나는 수능이 잘 나오니까. 이해갑니까? 수능이 한 3.0인데 잘 나온다는 거는 한 300만점에 적어도 260은 나오셔야 됩니다. 얘들아, 260이면 300만점에 260이면 성균관대가 되는 거죠. 성균관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260점이면. 물론 되게 좋은 데 못 가. 성균관대 경영 이런 데 못 갈 거야. 알겠지? 근데 한 중간 정도. 270이면 연세대 고려대도 다 되죠. 그지? 여러분이 어쨌든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 260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지? 근데 6평 쳤는데 오락? 260 넘었네? 9평 쳤는데 260 넘었죠? 그러면 이 내신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지? 여러분은 지금 260점이 6평하고 9평에 넘으면 내신 1점대 후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내 말 이해가? 그래서 공격적으로 내고 이제 수능에 올인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수능에 한 300만 점에 한 270 나왔다. 그럼 뭐 수시 냈는 거 면접 안 갈래? 270이면 뭐 정시로도 연세대 고려도 가는데 뭐 면접 안 갈 거야. 안 가면 됩니다. 그지? 학교에서 전화 오니? 전화 안 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270으로 깔끔하게 좋은 데를 가시면 되겠죠. 그치? 이게 정시인데, 쌤, 저런 경우가 흔하나요? 아주 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잘 몰라서 그래. 진짜 많아, 이런 애들. 그지? 뭐, 내신이 3.0, 뭐, 4.0인데, 수능 잘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애들, 이 동네 천지빛깔이야. 널렸어.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수로 따지면 널린 거고, 확률로 따지면 한 10%입니다. 한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정시로 성공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요 시기쯤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요 수시 발표가 언제 나니? 수시 모집 이제 최종 결과는 수능 치고 한 3주 뒤에 납니다. 이제 수능 치고 한 12월 한 중순쯤 나죠. 초중순? 한 10일쯤? 이쯤 날걸? 한 이쯤 납니다. 그래서 수시 6개 썼는데, 오예! 내 계획대로 다 떨어졌네? 아싸! 이래 되는 거죠. 왜? 난 정시를 잘 쳤으니까. 그치? 그래서 12월 한 말쯤, 한 크리스마스쯤 있지? 한 요 정도쯤에 이제 정시 원서를 냅니다. 정시 원서. 그래서 가나다 세 군이 있죠. 알고 있니? 이게 가나다니까 오, 세 개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에는 약간 잡것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대는 다 없어. 연세대도 없어요. 고려대도 없죠. 그러면 여기 다에는 뭐 중앙대, 홍대, 뭐 이런 약간 잡대들이 있죠. 잡대들. 그래서 죄송합니다. 중앙대, 엄마, 아빠 혹시 중앙대에 있는 사람 없지? 취소할게요. 다시. 그냥 메인 아닌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는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270원 나왔잖아. 그러면, 어머, 깔끔하게 파란색이 좋아, 빨간색이 좋아. 아, 정치 아니대? 연세대 고려대 말이야. 그래서 전세대 하나 내자. 오케이, 연세대. 아, 경영은 무리죠. 얘들아, 270점으로 연대 경영? 아, 좀 무리다, 내가 보니까. 그지? 조금 무리다. 그래서 270점이면 뭐 한 사회과학대 뭐 하나 낼까? 그지? 그 다음에, 아, 이제 좀 전략을 생각해야죠. 왜냐면 여기는 잡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랑 비슷한 거 쓰면 약간 이제 상향이라 치면, 아, 요거는 조금 안정적인 거. 그러면, 아, 성균관대? 그래. 성균관대 인문계열. 그지? 270이면 거의 100% 합격입니다, 이거. 성균관대 인문계열이면. 거의 100% 합격할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안전바인 거죠.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하나 지르고 싶은데 어차피 잡대밖에 없으니까. 그지? 뭐 지를 게 없겠죠. 여기 뭐, 무슨 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뭐 이런 것도 있을걸? 뭐 그런 거 원하면 하나 내고. 그래서 3개 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쯤, 1월 한 15일쯤 되잖아? 이제 슬슬 정시 발표 납니다. 가군부터 나죠. 그지? 탈락. 아, 그 재미로 얘기한 거야. 후보 30번, 뭐, 이렇게. 후보 30번이면 기다릴만 하죠? 기다릴만 합니다. 왜냐, 이런 과들은 연세대 사회학, 과학학부 이런 데는 뭐 서울대 내는 애들 많거든. 그러니까 빠질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죠. 그래서 1차 후보, 2차 후보 막 발표 뭐 이런 거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나군 나죠. 근데 이거 합격했네? 그럼 됐네, 뭐. 무슨 뭐, 요거 가지 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나군 합격해서 아, 나 성균관대생이다 막 하고 막 이렇게 인스타에 성균관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2월 초쯤에 2월 한 10일쯤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이상한 집 집안 번호가 뭐지? 02-뭐 저저저 뭐지? 툭 봤습니다. 제가 여기 연세대학교인데요.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오? 그러면 꺼져! 그래서 갑니다. 연세대로. 연세대 가야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친구들 막 이렇게 MT 하고 있는데 막 가가지고 마지막에 막 합류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지? 예, 연세대면. 당연히 이거 2개 붙으면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빼도 박도 못. 근데 요새 성균관대도 너무 좋아서, 그지? 성균관대가 많이 올라갔죠. 옛날에는 스카이 밑에 문과면,
뭐 성균관대 따위가 어디 스카이 근처에도 못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갑자기 학교 이름이 생각 안 나노. 서강대, 죄송합니다. 서강대죠, 서강대. 문과는 서강대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뭐 한양대, 뭐 이렇게 본다는 건데, 이제는 서강대, 성균관대 근처도 못 옵니다. 성균관대가 훨씬 올라갔죠, 이제.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이과도 좋고 문과도 좋아. 근데 서강대는 문과만 좋고 이과는 별로잖아. 그래서 뭐 전국 종합적으로 따지면 성균관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성균관대 괜찮습니다. 성균관대. 그래서 공부해서 성균관대 이상급은 가셔야 돼요. 알겠지? 이제는 알지? 대학교의 그 서열화가 옛날과 다르게 많이 서열화됐죠. 그래서 요 상위 10% 안에 드는 학교 말고는 쓸모 없습니다. 진짜야. 얘들아, 이거는 현실이야. 공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경북대 가잖아. 이거 그냥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이제는. 진짜 안 가는 게 나아. 우리 엄마 아빠 경북대 나왔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야. 얘들아, 경북대 경영학과 이런 데 있지? 괜찮죠? 과가 마음에 드는데, 좋은데. 경북대 경영학과 나오잖아. 대기업에 취직할 확률이 30%도 안 돼요. 그지? 여기 나와가지고 나중에 취직 못해서 다 호적거린디. 요즘은 그래. 많이 변했어. 경북대라는 학교가 좋지 않은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우리 반 애들한테 맨날 얘기했는데 최소한 성균관대야. 이제는. 얘들아, 경희대도 아니대. 경희대급은 아니야. 더 올라가야 돼, 이제. 이제는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도 좋은 대학교가 아닌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균관대 이상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대학교 가서 한 4학년쯤 되잖아. 그때 가면 뼈저리게 느껴. 이게 왜 좋았는지. 그지? 4학년이 되면 얘들은 막 자격증 따고 막 영어 공부하고 막 오만 거 다 해. 진짜. 스펙 쌓으려고 뭔 짓을 다 하거든. 근데 경북대 경영학과 100명 중에 소위 말하는 대기업, 우리나라 10대 기업, 삼성, 현대, SK, 네이버, 쿠팡, 그지? 뭐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 100명 중에 10명이 안 됩니다, 채. 그럼 나머지는 대기업을 못 가는 거죠. 그지? 그냥 중견기업에 가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기업들 있지. 그런데 가야 돼. 나쁜 건 아니야. 대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근데 이 중에 한 10명은 대기업에 가고 한 40명은 취직을 하고 나머지 50명은 취직도 못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 그지? 근데 성균관대 가잖아. 성균관대 가면 100명 중에 대기업에 가는 애들이 7, 80명이 돼. 알겠지?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70%에서 80% 정도는 간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지가 선택해서 대학원 같은 데 가니까 안 가는 거야. 알겠죠?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가고 무조건 성공하고 여기 가서 무조건 실패한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 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취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지? 얘들아, 내가 270점에 성균관대라 그랬죠? 경대는 몇 점이게? 얘들아, 경대도 높아. 경대도 상위 10%에서 20% 사이 들어가는 학교야. 250점이야. 경북대 들어갈라 해도 250은 나와야 돼, 최소한. 근데 성균관대는 270점이죠. 결국 20점 차이거든? 이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나중에 4학년 되면. 그죠? 4학년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문제 따지면 10문제도 안 돼. 한 8문제야. 그지? 한 8문제 정도 더 맞춰. 언어 2개 더 맞고, 수학 2개 더 맞고, 사회 2개. 그거야, 그거. 근데 그 차이가 나중에 되면 이만큼 난디. 이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입 꽉 깨물고 해야 돼. 어차피 내신으로 좋은데 못 갈 거면, 얘들아, 뭐 내신으로는 2점대 초반까지만 성균관대 이상이야. 알잖아. 그지? 아니라면 수능으로 승부 봐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팩트인데요, 뭐. 그지?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래도 뭔가 성과를 한번 냈다는 거, 그런 상황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 문제는 뭐 간단해서 뭐 킬러 치고는 좀 쉽거든. 그래서 뭔 소리지? 킬러 치고 싶다고?
그지? 자, 이거 한번 바로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5 이하의 자연수야. 얘들아, 5 이하의 자연수 AB가 있거든. 근데 요 범위 내에서 y는 a sin 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어. 그리고 얘가 x는 파이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했어. a. 그리고 요 녀석이 y는 1하고 y는 3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bc라고 했거든. 그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가 3개라고 했어. 그런 순서상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곱해봐라 이런 겁니다. 얘는 말이 어려운 거야. 그렇지? 말만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생각할게. 잠깐만요. 이게 뭐야? 사인 그래프잖아. 그지? 근데 요때 AB가 뭐라고? 자연수래. 그지? 그러면 우린 분명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긴 애잖아. 원래 이렇게 생긴 애인데 y는 sin x라는 애인데 여기에 ab가 붙었다는 건 좀 커지고, 그지? 약간 더 커지고 얘가 좀 더 커지고 들어 올리고 이런 느낌이겠죠. 그지? 얘가 약간 올라가겠지. 왜냐면 b가 자연수니까 슬쩍 올라가겠죠. 그리고 얘가 좀 더 커지겠죠. 왜냐면 이 앞에 a가 1, 2, 3, 4, 5니까 자연수니까. 이해갑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x는 파이래. 얘들아 x는 파이 여기잖아. x는 파이 여기죠. 그럼 요 점이 바로 a라는 점의 원소입니다. a라는 집합에.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 1이 있고 3이 있는데 만나는 점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야. 그지?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이 바로 b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이 뭐가 돼? C라는 거야. 됐지? 느낌 알겠지? 근데 그 합집합이 몇 개래? 3개래. 어라? 지금 이거 5개인데? 이해갑니까? 자, 요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잘 봐.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 결국에는? 최대최소죠. 최대최소. 오케이? 다시. 문제에서 A 플러스 B에 뭐가 된다? 최대최소라 그랬잖아? 그래서 쌤 합니다. 잘 보세요. 최소부터 합니다. 최소. A 플러스 B가 최소래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B 값의 최소는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인 거잖아. B가 1일 때를 생각해 볼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러면 B가 1이라는 것은 이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0,1에서 시작하겠죠. 제 말 이해갑니까? 제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가 이래 올라갔다가 이래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리고 시작점과 마지막 점은 여기 개구간이니까 빠질 거야. 됐니? 자, 이 상황에서 잘 봐. 1은 어디 있어? 얘들 생각해. 여기가 x는 파이죠. 됐지? 그지? 그러면 요 점이 바로 a라는 집합의 원소인 거야. 됐니? 그런 다음에 얘들아 y는 1 꺼볼래? y는 1이 이렇게 있죠. y는 1. 됐지? 근데 y는 1을 껐을 때 만나는 교점의 집합이 b인데 b의 원소랑 a의 원소가 지금 하나 겹치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요 문제 핵심이 요거야. 요렇게 되면 a의 원소와 b의 원소는 지금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지금. 됐죠?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3개가 되려면 Y는 3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죠. 그리고 3은 그래서 3은 한 이쯤에 있으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 만나는 교점 2개, 요롱 얘들 둘이가 C인 거야.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요 점, B라는 집합의 원소도 요 점, 겹쳐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2개, 똥, 3개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되려면, 얘들아 이제 마지막 해볼까? 요런 상황을 우리가 뭔가를 이제 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잘 보면,
여기 요 점이 바로 함수의 무슨 점? 최대죠. 그지? 그래서 함수의 최대값 있지? 함수의 최대값이 우리 공식 외웠잖아. a 플러스 b잖아. a 플러스 b인데 요 녀석이 3보다 커야겠죠. 맞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구한다고? a 플러스 b의 최소 구한다고, 최소. 근데 b가 지금 1이야. 제일 작은 거야. b 제일 작은 거야. 5 이하의 잔수. 그지?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a는 3이겠죠. 이해갑니까? b가 1이니까 최소의 a는 얼마가 되죠? 3이겠죠. 됐니? 할 수 있겠죠. 이해갑니까? 되겠니? 자, 근데 쌤 그러면 b가 2일 때는 안 하나요? 얘들아, b가 2면 여기가 2가 되겠지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 생각할게요. 사실 할 필요도 없긴 한데 얘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네, b가 1 때도 하겠습니다. 얘들아, b가 2인 거야, 이번에는. b가 2면. 자, 볼래요? b가 2면 어떻게 생겼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요 점에서 시작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런 상황이 될 거야. 근데 지금 b가 2니까 여기가 2인 거죠. 요게 됩니까? 그러면 x는 파이, 얘들아, x는 파이가 여기잖아. x는 파이가 만나면 요 점이고, 그 다음에 y는 1과 만나는 점은 여기입니다. 보입니까? y는 1과 만나는 점은 여기입니다. 됐지? 그러면 발에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 하나, b라는 집합의 원소는 2개. 뭐야? 이미 3개네. 그지? 그러면 3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3이. 이해갑니까? y는 3이 이렇게 있어야 합집합이 3개죠. 이해가서? 그러면 발에 여기도 쓸게. 이번에는 최대값 누구? a 플러스 b. 최대값 a 플러스 b가 뭐보다 작으면 되죠? 3보다 작으면 되죠. 이해갑니까? 근데 b가 2잖아. b가 2니까 a 값은 없죠. 이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거 좀 씌울게. 잠깐만요. 약간 더 위에 한 게 하나 보여요. 맞는데 왜 계속 나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잠깐만. 자, 갑니다. 그래서 얘들아 말해. 내가 지금 B1일 때랑 B2일 때 했죠. 근데 B3하고 B4하고 하는 거는 뭐 1도 아닌 거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대충 그죠? 자, B가 3일 때 해볼까? 금방 합니다. 자, B가 3이면 요렇게 0,3, 0,3에서 시작을 하겠죠. 3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오겠죠. 근데 b가 3이면 대충 이렇게 그릴게.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요 점하고 요 점은 빼고 요게 3인데
x는 파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x는 파이가. 그러면 요 점은 a점의 좌표고, 그 다음에 얘들아 y는 3이 이미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y는 3. 되겠니? 그러면 y는 1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있어야지만 뭐가 되죠? 하나, 둘, 셋. 합주법 3개죠. 됐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지? 요 최소값 있죠? 최소값이, 이번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a의 플러스 b인데 얘가 뭐보다 작으면 돼? 1보다 작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b가 3인 거거든? 얘가 3인 거니까 넘어가면 a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아, 그래서 b가 3일 때 a는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b가 4인 거야. 얘들아, b가 4면 이제 이렇게 그릴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4인 거죠, 여기가. y는 4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x는 파이를 그으면 x는 파이는 지금 요 점이 집합이고, 그러면 3이 여기 어딘가, 1도 여기 어딘가 있어야겠지. 됐지? 근데 3개이기 때문에 3이 이렇게 있으면 1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 아까 요거 했는 요거 있죠, 요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안에 계셔 주셔야 돼. 됐니? 근데 지금 b가 4거든. 4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2. 됐습니까? 2만 가능합니다. a가 2가 가능한 거죠. 됐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b가 5인 거야. b가 5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5인 거죠, 지금. 여기가 5가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파이, 요 점하고 이렇게 3, 그 다음에 여기 1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있으셔야 되죠. 따라서 1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뭐보다 작다? 역시 3보다 작다. 근데 요게 5거든. 얘가 5기 때문에 a 값은 3 가능하죠. 3.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뭐가 내가 살짝 잘못했나? 이거 최대는 왔거든 지금. 뭔가 약간 찝찝하노? 최대가 8이죠. 최소가 a 플러스 b가 A가 2일 때가 뭐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헷갈려로. 잠시만요. 아, 오늘 왜 이래 막히노? 오늘 좀 안 되는데. 5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b는 1 그렇고 3 그렇고 그렇죠? 얘가 최대값이 3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지금 1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2니까 아, 이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다. 아, 맞다. 그래서 요게 하나 조금 어려웠던 게 이거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불가능하지 않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그리고 a 플러스 b가 3인 거. 그럼 b가 2고, 아, 이거 하나야. 아, 맞다. 아, 내가 수업 준비를 오늘 왜 이래 구멍나게 하죠? 아이. 자, 그래서 맞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였죠. 자, 마지막에 말해. 얘들아, 요거. 아까 요 그림 기억나?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우리 아까 b가 2라고 했을 때, 얘들아, 요거 b가 2라고 했을 때 1이 여기 있고, 맞죠? 1이 여기 있고 3이 이쯤에 있어서 하나, 둘, 셋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문제가 진짜 특이하게도 여기서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숨어 있는 게. b가 2잖아. b가 2면 자, 항상 시작점이 2인 건 알겠지? 왜냐면 0,2니까 0,b잖아. 그지? 그래서 b가 2일 때 안 돼, 지금. b가 2일 때. 그러면 사인을 열어야 하나 그리잖아. 이렇게 하나 그렸을 때. 자, 여기가 지금 2인 거거든. 여기 y는 2죠. 그러면 공교롭게도 요 녀석이 여기가 1인 거야. 딱 접할 때, 요때. 그리고 여기가 3인 거죠. 이렇게 접할 때.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간격 봐봐. 2고 1이고 3이잖아. 괜찮잖아. 할만하잖아. 그지? 그러면
x는 파이랑 만나는 점은 요거, y는 1하고 만나는 점은 요거, y는 2하고 만나는 요거잖아. 딱 3개 되잖아.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얘들아 최대값 얼마죠? a 플러스 b가 최대인데 그게 3이죠. 최소값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최소인데 요게 1인 거야. 그러면 b 값이 2가 되고 a 값이 1이 되거든. 요거가 숨어있는 최소값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가 얘들아 a 더하기 b가 얼마고 3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없어. 알겠죠? 자, 최대값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보입니까? a, b 더하면 요거 8이죠? 여기도 8있지? 더 이상은 없거든. 내가 b 다 했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는 8이고 최소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나요? 쌤이 수업 준비하다가 약간 착각을 하나 했네요. 자, 그래서 2개 곱하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많이 틀렸던, 얘를 못 발견해가지고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